라디오 운동 주치.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유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유수입니다. 네. 제가 연구하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모두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제작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워낙에 또 몸 관리를 잘하는 의사분으로 유명하시다고 들었거든요. 원래부터 뭐 몸 관리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네. 뭐 몸짱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원래 실천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몸에 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운동만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쯤에 이렇게 노화방지의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이렇게 운동, 식습관, 영양제, 외적인 것까지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오늘부터 운동 주치 시간에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등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건 잘 알고는 있지만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또 한 해를 돌아보시는 입장에서 새해 끊었던 그 헬스 쿠폰, 아깝게 날려버린 쿠폰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좀 속상한 분들도 계실 거고 내년에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 운동 많이들 새로 세우실 것도 같은데 운동을 좀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 이면에는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등산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내가 3개월 만에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실패하고 좌절감만 느끼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면서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전문 등반가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건강해지려면은 그렇게 많은 양의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일 헬스장에 가야 된다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조금씩 해주시면 그러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운동을 꾸준히 못하게 하는데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다들 선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좀 낮게 잡고 부담감을 좀 덜자. 그러면 운동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가요? 네,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 9988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9988이라는 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심장이 잘 뛰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심장이 잘 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해주는 게 역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운동과 관련해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휴대폰 뒷자리 0133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40대 후반 주부라고 하셨어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짬을 내서 운동하는 것이 신체 밸런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다 하셨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낮 시간에 운동이 어려우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를 선택해서 어느 강도로 운동을 해야 좋은 건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아침에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게 지방도 좀 더 많이 태워주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에 특히 고강도로 운동을 해버리면 수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또 약속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운동을 꾸준히 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운동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시간을 많이 내시기가 힘드시다고 하면 출근하실 때 버스 한 정거장만 좀 일찍 내려서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리고요. 예. 원래 운동을 좀 하시던 분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내려오실 때 걸어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출근하셨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걸어서 올라오시면 운동량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강도 말씀하셨는데
건강하게 사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고강도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강도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냥 설렁설렁 걷기만 하셔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뭐 시간이라든가 강도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에 짬내서 해주시기만 해도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일단 그거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네. 하늘에서 조금 더 높으냐 안 높으냐 그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하는 거에만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도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면요. 네. 선수가 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좀 막연한 질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좋은 운동이란 어떤 운동일까요? 예를 들면 뭐 유산소 운동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근력 운동이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둘 다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이용하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달리기, 수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심장이 더 잘 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즉 체성분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심장이 잘 뛰어야 되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낙상을 좀 방지하고 우리가 또 나이 들어서도 운동 같은 것들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 근력 운동 얘기를 할 때 순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휴대폰 뒷자리 5817번 쓰시는 청취자분이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근육 운동을 먼저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걸 물어오셨어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면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진 아나운서님은 운동하실 때 어떻게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세요?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세요? 저는 사실 평소에 필라테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벼운 스트레칭 후에 필라테스는 그래도 유산소 그 몸을 좀 풀어주는 그렇죠. 땀나는 걸 먼저 하고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유산소 운동을 하고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게 되면 네. 이게 뒤에 근육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아령을 드는 게 좀 부담이 없으시는 힘들어요. 거죠? 힘드시죠? 네. 네.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렇게 피로감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지는 무산소 운동을 사실 효과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뿐만 아니라 무산소 운동을 만약 먼저 하면 그러면은 이제 뒤이은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또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그걸 자꾸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네. 근데 두 운동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은 완전히 다른 운동이거든요. 효과 자체가 조금 상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를 권장드리지 않고 네. 뭐 이를테면 한 2, 3개월 정도는 유산소 체력을 좀 키우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2, 3개월 정도는 무산소 근력 운동을 좀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유산소 운동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동량도 많지 않으니까 꾸준히 잘 할 수 있겠죠.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하루는 뭐 근력 운동 위주로 하고 그 다음 날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당일날 같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운동에 관련된 뭐 상식이나 잘못하고 있는 운동 습관들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네,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운동 좀 제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제가 운동 말리는 게 일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TV나 미디어 같은 데서 하도 뭐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워낙 많이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그냥 아파도 참고 운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 운동을 하면 이제 손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손상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빼내서 손상을 복구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네. 오래 못 살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손상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픈 경우에는 운동을 좀 쉬어주거나 그 동작은 피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계속 손상은 통증이라는 거는 그 부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 몸이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해버리면 손상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뭐 노화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좋은 운동 습관이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면 그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동작을 하지 마시고 그 동작은 쉬어주시고 다른 운동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 컨디션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최적의 컨디션일 때도 있지만 뭐 요새 독감도 유행합니다만 뭐 몸이 많이 아플 때도 있고 네. 독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뭐 미병 상태로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강도나 똑같은 운동량을 계속 해버리면 손상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운동량을 줄여주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계획으로 운동을 내가 아주 열심히 해야지 하고 야심찬 계획 세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시고 꾸준히 맞습니다. 하실 수 있는 운동들 골라보시는 게 오래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디오 운동 주치 오늘 첫 시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